미국의 학자들이 도대체 사람들은 뭘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사나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 5가지를 추려봤더니 인간관계, 돈, 목적 없는 미래, 그리고 자신감 부족, 그리고 일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대두되는 또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게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쉽게 불안해지고 쉽게 걱정에 휩싸이는 분들의 좀 성격적 특징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고 이번에 걱정이 많아 걱정입니다를 번역한 정신아 상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안이 많은 것도 병이 될 수 있나요? 불안이 많은 것은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안이 많을 때 걱정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적응적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래의 일을 미리 현재로 땡겨다가 벌어질 수 있는 나쁜 일에 대해서 요모조모 이렇게 다각도로 문제를 따져보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거 걱정에만 몰두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걱정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뒤로 쭉 빠져나와서 계속 세상만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머리로만 공부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나 또 문제 해결의 대처 능력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너무 몰두되어 있으시면 뭐랄까 걱정이 있을 때 굉장히 몸도 많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뭐 두통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어지러움증 같은 시체 증상까지 동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걱정에서 조금 빠져나오셔가지고 그 현실의 문제에 직접 부닥들여서 그 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님께서 번역하신 책 걱정이 많아 걱정입니다에서 사람들은 크게 5가지 영역의 걱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1990년대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도대체 사람들은 뭘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사나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이제 대규모 서베이를 실시를 해가지고 그 걱정들을 주제별로 추려봤더니 대체로 5가지 영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 5가지를 추려봤더니 인간관계, 돈, 그리고 목적 없는 미래, 그리고 자신감 부족, 그리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일에서 실수를 하지는 않는 걸까? 혹시라도 상사나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이 자신감 부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의사나 견해를 잘 표현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너무 불안해하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걸 들키면 어쩌지? 이런 것들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족들이 나에게 화를 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대두되는 또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게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위불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 문제예요. 근데 지위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것에 대한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벼락거지란 말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의 중산층의 정의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리고 또 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괜찮은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정말 지위가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추락이 가속화되다 보면 나중에는 사회에서 고립되고 내가 동료들 사이에서 뭔가 존재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에 굉장히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건강 문제인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첨단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건강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렇긴 한데 오래 산다고 해도 우리가 질병과 장애를 가진 채로 오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병 인구가 늘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에 대한 걱정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폭됐다고 합니다. 쉽게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실은 연구된 바가 있어요. 4가지 정도 성격적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확실하지 않고
내가 뭘 잘 모르는 상태, 모호한 상태로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초조해지고 긴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갭을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정보를 찾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좀 미친 듯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의 진이 빠질 정도까지. 그런다든지 또 이게 뭔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여러 번 확인을 하게 돼요. 상담실에 와서도 나가신 다음에 여러 번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이런 불안이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불안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뭔가를 좀 통제하고 싶어 해요. 스스로의 행동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통제하려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이 약간 성가셔하기도 하고 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너무 과대 추정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도 꼭 일어날 것처럼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구름이 낀다. 그러면 벼락이 칠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추락이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예상을 하세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소극적이 되고 겁먹고 그다음에 뭐 나가려고 할 때 의욕이 좀 잘 꺾이고 이런 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요. 어떤 일을 잘하고 제대로 하고 싶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일하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내가 이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다 보니까 되게 쉽게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좀 걱정도 많아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만큼 굉장히 좋아요. 답도 잘 내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첫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책을 어떤 행동으로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지점들이 굉장히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보면 답이 있는데 약간 일을 질질 끌거나 자꾸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쉽게 불안해지고 쉽게 걱정에 휩싸이는 분들의 좀 성격적 특징이라고 보여져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건가요? 심리학에선 항상 그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이 논란이 늘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걱정만 하는 그런 유전자 있잖아요. 그건 아직 발견은 안 됐어요. 다만 불안과 관련해서는 한 26에서 31%가 선천적인 유전자에 영향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거의 환경, 그다음에 자라면서 내가 겪었던 경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기라는 것도 타고난 성향이라기보다는 자라는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학습된 것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희소식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것이 학습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소거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라면서 특히 애착이나 그다음에 양육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걱정 많은 성인으로 자라는데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라는 동안 부모님이 좀 부재해서 힘든 고비를 넘길 때 혼자 이걸 겪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통제가 심하거나 엄격하거나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 부모가 있었을 때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좀 초조하고 불안이 많은 분으로 성장하기 쉽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집안을 좀 이른 나이에 책임져야 돼. 그런 책임감이 많은 분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힘든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다음에 걱정과 관련된 가장 밀접한 어떤 양육 환경은 과보호예요. 과보호라고 하는 거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뭔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장애물 이런 것들을 부모가 직접 나서가지고 다 치워주고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신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과보호를 좀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은 훨씬 더 문제 해결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더 초조한 성인이 되기 쉬운데요. 호주에서 연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하고 자식하고 한 팀이 돼서 퍼즐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아이를 막 과보하려는 엄마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더 많이 참견하고 간섭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일단 어떻게 느끼냐면 엄마가 개입을 하네?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인가 보다. 되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지각이 훨씬 더 증폭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위험이 있으면 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제 내가 계속 불안해하고 있으면 엄마가 나를 위로를 해주러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찡찡거리면서 일을 회피하면서 그냥 불안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걱정하기나 불안이 학습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하소연하고 늘 걱정을 늘어놔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학습을 하게 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 환경 외에도 실제로 어린 시절에 원치 않게 너무 힘든 일들을 연거푸 겪은 경우, 그런 경우,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편지풍파가 많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불안이 많고, 아, 그래, 이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한테 할지 몰라. 그래서 늘 경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늘 대비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늘 걱정을 다 알고 있게 됩니다. 네, 그런 후천적인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불안을 덜 느끼도록 키울 수 있는 양육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그 아이가 그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그 상황에서 실패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고 감내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견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아이가 예민하고 불안이 심하다 그러면 그거를 대신해 주거나 그 환경을 바꿔버리시지 마시고 그냥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그 다음 거는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혹은 내가 한번 그것을 해주는 걸 보여준다든지 모델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가 따라올 수 있게. 그래서 아이가 직접 행동하고 그것을 넘겨보는 그런 실천을 아이 스스로 반드시 해보도록 그렇게 옆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번역하신 책 내용 중에서 파국적 사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파국적 사고란 무엇인가요? 파국적 사고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재앙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뭔가 걱정거리가 떠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파국적 엔딩으로 끝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PT를 했는데 말을 절었어요. 심하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약에 팀장님 보고 있었어. 그러면 파국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나 이제 완전 찍혔다. 내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눈밖에 났어. 그리고 이번에 승진 기회가 있는데 난 누락될 거야. 이러다가 내가 회사 잘리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 교육비,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 또 하다 보면은 내 노후 폭망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좀 두통이 있어. 그러면은 갑자기 이거 혹시 뇌종양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말기면은 손도 못 쓸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장례식을 한번 치르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파국적으로 끝이 나는 그런 상상들, 이런 것들을 파국적 걱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어떤 질문을 시작하면 만약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서 걱정할 게 더 많아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이거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이게 되게 생생해져요. 그래서 현실보다도 이 머릿속의 생각이 훨씬 더 리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믿게 돼요. 얼토당토 하는데 진짜 잘릴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내 생각과 내가 융합된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는 그것을 인지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파국적 걱정은 이런 인지융합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파국적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최악을 상상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떤가요? 더 좋아요. 더 안도감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면 약간 내가 미리 실망을 해놨기 때문에 실망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축구광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붙으면 항상 예상을 우리는 대파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래갖고 뭘 해도 잘 못하지 뭐 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대한민국 이기잖아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제 마지막에 느껴야 될 실망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안 좋게 최악을 상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악을 상상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막 나태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좀 동기를 부여해주는 좀 그런 역할이 있어요. 특히 성실한 분들은 자기한테 약간 협박하는 이런 파국적 사고를 진짜 많이 써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풀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파국화는 가끔 쓰면 좋은데요. 오래 쓰게 되면 이게 자꾸 안에서 에너지나 활력이 꺾여요. 그리고 자꾸 소극적이 되고 겁을 먹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를 쓰는데요. 두 트랙을 이용하는데요. 하나는 신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지입니다. 신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걱정하게 되면 머릿속에 좀 위험한 상상들을 갖고 있게 돼요. 잘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슴이 막 뛰고, 그 다음에 막 손에서 땀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이 막 조여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감신경 쪽, 자율신경 중에도 교감신경 쪽에 불이 켜져요. 그러면서 막 애쓰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걱정이 많은 분들, 불안이 많은 분들은 몸에 긴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뻣뻣해요. 그래서 일단 신체 쪽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뇌를 약간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긴장돼 있으면 아니야. 지금 너는 안전하고 편안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몸에다가 안전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교감 신경을 켜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가 있냐면 첫 번째는 호흡을 깊게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2-4 기법을 쓰기도 해요. 4번에 들이마시고 2번은 홀딩하고 그 다음 4번에 걸쳐서 혹은 6번에 걸쳐서 4번내기. 이거를 하시면 부교감 신경이 불이 더 켜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하품이에요. 거짓으로도 여러분들 하품 하실 수 있거든요. 이 하품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얘 지금 되게 나른하고 편안하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불안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손을 이렇게 한번 꽉 쥐었다가 그러니까 긴장시켰다가 탁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각 부위를 수축했다가 이완 이거를 부위별로 해주시는 거. 그럼 이때도 몸이 상당히 많이 이완이 돼요.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연상인데요.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완시키는 사람 혹은 장소 혹은 추억 이런 것들을 잘 리스트업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꺼내보면서 연상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보니까 긴장하는 사람들은 다리가 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라운딩이 안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발바닥을 딱 이 현실에다가 딱 딛고 있질 않고요. 대체로 생각으로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 쪽이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다 상체로 뻗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뒤에서 쑥 들잖아요. 그럼 휙 들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안이 많다 하면 이 발을 바닥에다가 딱 딛고 그 밑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몸도 직립이 되고 그 다음에 하체가 단단하게 이 현실에 이렇게 딱 뿌리 박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신체에 이제 약간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제 인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걱정거리와 걱정 활동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는 worry와 worrying을 구별하는 거예요. 걱정은요, 그냥 딱
worry는 그냥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worrying이라는 것은 걱정에다가, 그러니까 그 생각에다가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거기다 하나하나 계속 얹고 그걸 더 정교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연산작용처럼. 그래서 worry는 우리가 올라오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통제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라오면 아, 이런 걱정이 올라왔구나. 그냥 받아들이시고 대신 그때부터 그걸 막 따라가거나 계속해서 거기다가 막 덧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 이거는 내가 자꾸 파국적 상상으로 가네. 쓸데없이 너무 과하네. 이렇게 하면서 알아차리고 바로 드랍시키는 거, 이걸 의도적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량이 많아요. 걱정의 분량이. 그러니까 얘한테 경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걱정이라는 게 약간 배변 훈련이 안 된 강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서 똥 싸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강아지가 배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소파에다 똥 싸면 안 돼! 이렇게 명령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너는 몇 시에 여기서 싸는 거야 하고 이 아이를 유도해가지고 정해주잖아요. 똑같아요. 걱정도 이렇게 늘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뇌에 걱정 운영 원칙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또 걱정이 올라오긴 했는데 오케이, 너 조금 이따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걱정들을 쫙 몰아다가 한 군데다가 쏟아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시간을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너무 이른 아침이라든지 또 자기 직전은 좀 곤란하고요. 일 마치시고 이른 저녁 때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정하시고 이제 눕거나 휴식하는 곳이 아닌 곳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걱정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뇌가 아, 걱정이라는 거는 요 시간대에 몰아서 하는 거구나. 이 원칙을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에 만약에 그런 또 생각이 올라오면 그래, 걱정 너 또 왔구나. 근데 6시에 보자. 오케이? 하고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문제 해결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뇌한테 알려주고 훈련시켜주는 것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걱정의 경계 설정을 해주는 거, 이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비장의 무기이기도 한데 그건 뭐냐면 대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걱정하시는 분들. 부정적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맞불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보통은 걱정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겁먹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퇴행을 해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지혜나 경험치하고 단절이 돼요. 그래서 마치 애처럼 쩔쩔매고 막 이렇게 동동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아, 내가 만약에 내 지혜와 경험치와 또 내 주변의 지지 네트워크와 연결돼서 이 문제를 유연하게 잘 해결한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서 떠올려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런 걸 잘하시는 멘토나 내 친구나 스승이 있으면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 같은지 이것을 상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